안녕하세요, 피아노 기술자입니다. 지난번에는 어쨌든 밸런스 부싱 교환까지 했었죠. 이번에는 이제 그 작업에 이어서 프론트 부싱 작업부터 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 저 건반을 묶는 지그라고 해야 될지 바이스라고 해야 될지 모를 저 정체불명의 공구, 저거 같은 경우는 저것도 얀에서 샀어요. 저거 그냥 건반 보통 한 어차피 88건반이니까 절반 44개 정도 묶어서 이렇게 작업할 때 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샀습니다. 사용법 자체는 간단하죠. 원하는 위치에 묶어서 이제 그냥 묶어주면 됩니다. 묶어서 이제 프론트 부싱을 교환할 때 쓰려고 하는 거니까 이제 뒤집어주면 뒤에 이제 그 묶는 축이 좀 길어요. 그래갖고 이제 약간 이렇게 평평하게 되는 게 약간 이렇게 대각선이라 그래야 되나? 이렇게 세워지죠. 그래서 부싱 작업할 때 편하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 프론트 핀 같은 경우도 어쨌든 밸런스 핀과 동일하게 프론트 핀 두께가 어쨌든 3.2mm 같은 경우 조금 더 굵게 쓸지 어쩔지 어쨌든 3.2mm 짜리로 저 밸런스 핀 부싱 1.3mm가 됐든 1.5mm 짜리가 됐든 이렇게 테스트를 해봅니다. 그럼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3.2mm 짜리로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냥 3.2mm 정도 되는 게 좋다. 그러면 이제 그걸 사용하면 되는 거고, 아니면 그것보다 좀 더 두꺼워야 되겠다. 그러면 그것보다 이제 조금 더 두꺼운 걸 쓰는 겁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쪽 면 프론트 핀 같은 경우는 한쪽 면 먼저 붙이고 그 다음 반대면을 이렇게 붙이도록 작업을 합니다. 그게 제 개인적으로는 편하고, 그리고 이제 왜 그렇게 하냐면 부싱 들어가는 깊이를 최대한 균일하게 작업하는 게 그게 편하더라고요. 제 개인적으로 해봤더니. 왜냐면 양쪽을 이렇게 동시에 집어넣다 보면 아무래도 원활치 않은 경우도 있고, 또 부싱에 본드가 묻는 경우도 종종 있고,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작업을 해요. 저 같은 경우는. 그래서 그렇게 하고, 그리고 이제 한쪽 면, 이 반대쪽 면이 안 붙은 한쪽 면은 이제 두꺼운 걸 써야겠죠. 어쨌든 부싱이 안 붙은 면에 이제 한쪽 면을 먼저 붙이는 거니까. 그래서 그 두꺼운 면 쓰는 거 같은 경우는 이것도 얀에서 샀어요. 얀에서 샀는데 이게 이제 4.11mm로 돼 있거든요. 이게 이제 어떻게 나와 있냐면 3.18mm부터 3.38mm까지 공용으로 쓰게끔 이렇게 나온 거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를 사용했고요. 두꺼운 쐐기는, 그리고 이제 얇은 쐐기는 3.28mm 짜리를 썼어요.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 그 괜찮을 것 같아서 어쨌든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. 그리고 어쨌든 작업 영상을 보시면 저같이 이렇게 한쪽 면 붙이고 한쪽 면 붙이고 이렇게 작업할 때 작업 방식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. 보면 이제 부싱의 한쪽 면, 똑같은 면을 이렇게 계속해서 붙여줘야 이제 작업할 때 쐐기가 작업할 때 안 갈고 칩니다. 그래서 보면 지금 같은 경우 오른쪽 면을 균일하게 이렇게 붙이죠.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 할 때는 왼쪽 면을 이렇게 붙여서 옵니다. 그리고 쐐기도 지금 보면 오른쪽 면을 붙일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꽂아 나가죠. 순서대로. 근데 이제 반대쪽으로 이제 왼쪽 면을 붙일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꽂아 나가는 방법을 써야 쐐기가 작업할 때 최대한 덜 갈고 칩니다. 그리고 부싱이 들어가는 깊이, 그거를 정확히 몇 미리 이렇게 측정하기는 어렵겠지만, 이제 저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이렇게 작업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, 이제 프론트 핀이 어쨌든 들어가는 구멍이 있죠. 부싱을 다 제거한
그 구멍이 부싱이 한쪽도 안 붙어 있을 때 같은 경우에는, 이제 한쪽을 먼저 붙일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홀을 완전히 가리게,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부싱이 더 튀어나가지 않게끔 완전히 가리게 일단 한쪽을 붙여줍니다. 그러고 이제 어쨌든 굳을 때까지 기다려야겠죠. 그 본드는 제가 계속 말했지만 하루 정도는 지나야 완전히 굳습니다. 그래서 하루 정도 굳혀줍니다. 어쨌든 뭐 그 말고 뭐 이제 다른 작업하면 되겠죠. 이제 그 다음 날 와서 이제 쐐기를 뽑고 이제 그 반대쪽 그걸 붙여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조금 더 깊이 넣어줍니다. 그러니까 이제 부싱의 안쪽으로, 그러니까 붙어있는 부싱면 안쪽으로 살짝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, 제 경험상으로 뭐 그 느낌을 터득하는 뭐 말로 몇 미리를 집어넣어라 이런 참 어렵지만 그 하다 보면 거의 균일하게 나와요. 뭐 완벽하게 균일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제 경험한 양쪽을 동시에 작업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균일하고 깔끔하게 작업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. 그리고 일전에도 말했지만 뭐 부싱에 이제 본드를 저렇게 종이에 펴바르면서 어쨌든 최대한 그 부싱을 커팅한 단면에 본드가 안 묻게끔 작업을 해야 이 한쪽 면을 붙이고 나머지 쪽을 붙일 때 그 이제 붙여져 있는 면에 본드가 안 묻게끔 잘 작업을 할 수 있겠죠.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뭐 프론트 부싱 작업 뭐 어려울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. 그죠?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열 접착형 부싱은 안 씁니다. 뭐 제 말이 다 옳을 순 없겠죠. 하지만 저는 제 경험에 의해서 작업을 하니까, 제 경험상 뭐 어쨌든 열 접착형을 쓴 피아노 같은 경우 뭐 업자가 썼다는 게 아니라 기술자가 썼다는 게 아니라 뭐 공장에서 새 거로 나왔든 뭐 아니면 기술자가 다시 작업을 했든 간에 근데 열 접착형으로 나온 것들이 보면 접착력이 그렇게 썩 뭐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. 뭐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경우도 봤고, 그리고 접착이 좀 완벽하게 돼 있지 않은 경우도 봤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열 접착식 부싱이 뭐 안에서 사도 더 비싸죠, 금액 자체는.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작업 퀄리티는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작업 시간은 어쨌든 열 접착식이 제가 알기로 좀 더 덜 걸릴 수 있을 거예요. 덜 걸리게 작업을 할 방법이 많을 거예요. 어쨌든 본드식은 보면 이제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로 하니까 어쨌든. 근데 뭐 실제로 작업에 들어가는 시간이 그렇게 차이 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. 근데 이제 본드는 어쨌든 굳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뭐 이래저래 시간이 걸리니까,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열 접착식은 사용을 하지를 않아요. 근데 뭐 열 접착식이 그래서 꼭 안 좋다 그건 아니에요. 뭐 좋을 수도 있겠죠, 작업을 잘하면. 네, 제 경험상 별로 좋을 게 없을 것 같고, 부싱도 가격이 비싸고 그러면 저는 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안 씁니다, 저는. 네, 뭐 그게 꼭 열 접착식이 안 좋다 그건 아니에요. 제 경험상 그렇다는 거지. 자, 그러면 이제 부싱 접착이 다 끝났습니다. 밸런스랑 프론트 핀을 다 붙였어요.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작업은 이제 옷을 왜 보면 다리잖아요. 그러면 이제 옷이 이렇게 차분해지죠. 이제 부싱도 다려주면 아무래도 이제 까실까실하게 일어난 것들이 차분하게 가라앉으니까, 제 경험상으로 이제 그 훨씬 더 부싱 마모도가 덜 하더라고요. 안 한 것보단. 이제 그 작업을 해줍니다. 저 인두 팁, 일단 인두 같은 경우는 이제 엑소 뭐 전기 납땜 인두 그걸 샀어요. 그걸 뭐 꼭 그걸 사라는 게 아니라 저 인두 팁
들어가는 저거 쐐기 같은 경우가 이 안에서 나와요. 미리수가 좀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 안에서 파는데 이제 그거가 들어갈 만한 인두기가 이제 그거밖에 제가 찾아보았을 때는 없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샀고요. 그리고 인두 팁 같은 경우도 조금 사이즈가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면 야스리랑 뭐 사포 같은 걸 이용해서 잘 갈아줘야겠죠. 저는 잘 최대한 깔끔하게 갈았습니다. 근데 뭐 그게 제일 편하지 않나 싶어요. 그래서 그렇게 작업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온도를 최대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조절할 수 있게끔 프리볼러를 쓰고 있습니다. 220V짜리 저건 구형인데 신형은 되게 또 좋아졌더라고요. 그냥 220V짜리 그냥 꽂을 수 있고, 제 거 같은 경우 이제 돼지코라 그러나 그 110V짜리로 이제 바꿔주는, 그걸 끼워야 끼울 수 있는 형태로 돼 있는데 어느 날부턴가 신형은 220V를 바로 꽂을 수 있게끔 나왔더라고요. 그리고 온도 같은 경우는 아까 지나간 장면에서 나왔듯이 이제 분무기로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. 물을 뿌려보고 물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, 뭐 정확한 온도를 잴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체크를 해요. 그래서 뭐 프리볼러의 그 양도 조절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합니다. 왜 온도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느냐 하면 이제 부싱이 타요. 시커멓게 온도가 너무 세면 그냥 살짝 갖다 대는데 확 타버려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업하는 시간 대비 어느 정도 온도가 적당한지 이렇게 분무기로 뿌려보면서 대충 뭐 완벽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감을 잡을 수 있겠죠.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해줍니다. 그리고 당연히 밸런스 작업 영상만 나간다 그래서 밸런스만 작업하는 게 아닙니다. 프론트도 동일하게 작업을 해줍니다. 그리고 인두 팁도 프론트에 맞게끔 교체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줍니다. 온도도 똑같이 이렇게 막 조절을 해서 해주면 되겠죠. 자, 이제 부싱도 다 붙이고 부싱도 이제 다 다려줬어요.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느냐? 다시 이제 끼워 넣어야죠, 건반을.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끼워 넣습니다. 근데 이제 끼워 넣을 때 보면 이제 하나하나 끼워 넣으면서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흔들어 봐요. 그러면서 이제 어디 조금 더 뻑뻑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, 또 끼울 때 밸런스 홀이 어쨌든 이제 조금 불려주게 작업을 했으니까 너무 불어서 끼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일일이 하나씩 확인을 하면서 이제 그거에 맞게끔 뭐 이제 야스리로 밸런스 홀을 살짝 넓혀준다든가 동그란 야스리로, 여기에서도 최대한 뭐 적당한 두께여야겠죠. 두께가 이제 늘어나는 게 그 완만한 그런 야스리를 동그란 거를 잘 구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프론트 핀, 밸런스 핀 이제 찝어주는 공구, 저 공구는 이제 이 안에서 산 거예요. 저 공구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에 나오는 공구 같은 경우에, 제가 사용하는 공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팁 한쪽이 이렇게 막 돌아가요.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기가 편해요. 그리고 양쪽 면이 굵기도 틀리고 각도도 틀려서 이제 얇은 면 작업할 때, 넓은 면 작업할 때, 왜냐면 이제 밸런스 핀이 들어가는 그쪽 면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나무 두께가 얇아요. 근데 이제 프론트 핀, 흑건 같은 경우는 얇은데 이제 백건 같은 경우는 좀 넓죠. 건반이 넓다 보니까 넓은 면 작업할 때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좀 그 팁이 좀 얇은, 그러니까 이제 넓은 면을 작업하기 편하게 그런 팁을 이렇게 사용하게끔 아주 잘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 각도도 밸런스 같은 경우는 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변화하는 경우도 있는데, 그거에 따라서 팁 한쪽이 이렇게 휘다 보니까 대응하기도 좋고, 그래서 저는 항상 저거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저기 안에서 파는데 뭐 저런 형태가 편하겠죠. 그래서 이제 저게 좋더라고요. 그냥 저렇게 작업할 때는. 그래서 이제 손으로 이렇게 흔들어 보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일일이 체크하고, 핀이 프론트 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 그것도 펴주고 뭐 이제 그렇게
한번 전반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손으로 이렇게 앞뒤로 흔들어 보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다 일일이 해보는 게 좋습니다. 자, 이제 건반을 다 끼웠어요. 그러면 이제 거의 진짜 건반 다 했습니다. 이제 건반을 빼서 할 마지막 작업, 이제 캡스턴을 닦아줍니다. 이제 캡스턴 윗면 같은 경우가 이제 레피티션 거기에 직접 닿죠. 그래서 이제 뭐 천에 이렇게 닿다 보니까 이걸 깨끗하게 닦아줘야 아무래도 이제 마찰도 좀 줄고, 그리고 이제 손상도 줄겠죠. 그래서 이제 계속 썼던 피칼 케어 그 제품이랑 이제 지금은 이제 보루, 아무래도 좀 두껍게 이렇게 손에 잡히게끔 작업해야 좋아서 얇은 천 대신 보루를 사용을 하는데요. 이제 보루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품을 써서 닦고 그 묻은 약품을 깨끗한 보루를 이용해서 다시 한 번 더 닦아내서 이제 완벽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. 그러면 이제 건반 작업은 대충 일단락이 됩니다.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. 이 영상 보시면서 얘한테 뭐 수리를 부탁하면 이렇게 해주겠지? 물론 비용을 많이 주면 해드립니다. 근데 이제 지금 작업 기간을 보세요. 일단 대충 뭐 본도 뭐 마르고 뭐 하고 그런 시간 하면 벌써 뭐 이게 많이 걸리죠. 저 그랜드 피아노 한 대 뭐 어떻게 수리하느냐에 따라서 틀린데, 보통 아무리 타이트하게 잡아도 최소 보름 잡습니다. 보통 한 달 이상 잡아요. 그 작업 기간이. 그리고 이제 부품 모으고 뭐 부품 시키고, 제가 처음 해보는 작업인 경우도 있고 뭐 그러면 한 달도 더 잡죠. 막 한 대 갖고 두세 달도 해요. 근데 이제 그걸 영상으로 담은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요걸 제가 출장 나가서 똑같이 작업을 못 합니다. 뭐 대충 뭐 이렇게 작업할 수 있겠죠.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. 그런 경우를 보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본 경우에는 이제 하자가 생길 경우가 많더라고요. 추후에. 그리고 실제로 하자가 생기는 것도 봤고,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작업은 안 합니다. 왜냐면 나중에 문제가 되면 결국에 제가 뭐 AS를 해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많이 해요. 왜냐면 저는 이제 그렇게 안 해봤는데, 만약에 제가 합당한 금액을 못 받고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되면 어쨌든 작업 시간도 줄여야 되고 기간도 줄여야 되고, 그러면 어쨌든 뭐 조금 일정 부분 이상 빼먹고 작업을 한다든가 억지로 작업 기간을 단축시킨다든가 뭐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죠. 모든 작업자가 마찬가지겠지만 뭐 그렇게 하고 싶은 작업자는 없을 거예요. 기본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. 그렇긴 하지만 이제 비용이 안 맞는데 그 비용에 맞춰서 작업을 하려면 어쨌든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. 작업을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저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. 뭐 이런 상황 때문에, 아니면 뭐 비용을 더 내시고 저희 매장에 들어와서 뭐 얼마 동안 이 피아노를 맡겨주시면 이 정도 작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. 근데 그 두 가지 얘기가 이제 안 되고 나는 이 비용밖에 줄 수 없고 나는 이 정도 작업까지를 원한다.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 중간에 간극을 메우려면 뭐 일정 작업을 빼놓고 하던가, 아니면 이제 하자가 생길 걸 감안을 하더라도 작업 기간을 이제 단축을 시켜야겠죠. 뭐 모든 문제가 그런 데서 발생을 하겠죠. 그러다 보면 이제 비용도 떨어질 수 있고,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를 제가 알기론 해결을 제대로 할 수 없는, 나중에라도 그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, 나중에 이제 그 문제를 해결을 할 수는 있겠죠. 비용을 다시 굉장히 많이 들여서 작업을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, 내가 일정의 비용을 들였는데 나중에 그것보다 더 큰 비용을 들여서 작업을
누군가한테 시키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에 이렇게 빠지고 말아요.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작업을 안 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만약에 이제 저한테 의뢰를 주셔도 이제 생각보다 기간도 많이 걸리고 요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작업을 하려면 비용도 많이 발생할 수밖에는 없어요. 왜냐면 이제 작업 기간이 길다 보니까 보통 이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, 길게는 이제 저도 제 생업이 있으니까 뭐 다른 데서 이 일도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? 그거 많이 기다리는 경우는 한 두세 달 더 걸린다고 말씀드려요. 옛날에 술이 한참 들어왔을 때는 피아노, 그랜드 피아노 막 저희 매장에 막 몇 대씩 서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, 그럴 때는 뭐 세네 달씩 걸리는 거죠. 이거 술 맡으면 한 세네 달 걸리는데 한 다다음 달쯤 이렇게 예약해 주시고 그때 저희가 가지러 갈게요. 뭐 이제 그러기도 하고 그랬었어요. 뭐 다 그런 거죠. 인생 사는 게.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영상에 나온 작업이 그렇게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원활하게 작업되는 게 아니에요. 시간이 뭐 한 달 이상 이렇게 걸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,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비용도 생각보다 많이 비쌉니다. 뭐 어쩔 수 없는 거겠죠.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또 쭉 이어서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